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면서 농촌 지역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농업기술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동들에게는 비대면 교육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시에서 쌈채소 농사를 짓는 71세 임영규 씨.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농법을 익히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지역농업기술센터가 개설하는 영농교육을 수강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 교육이 비대면 과정으로 개설되면서 교육 수강은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컴퓨터 등을 다루는 데 익숙지 않은 임 씨가 온라인을 통한 영농교육을 듣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그게 컴퓨터가 아무래도 익숙치를 못해서 화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좀 시도를 해보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촌 고령자 가운데 비대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는 사람도 많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만 사는 가구의 경우 데스크톱 PC 보유 비율이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트북 PC 보유 비율은 1.4%, 태블릿 보유 비율은 0%대입니다. 농촌 지역 대다수 가구가 65세 이상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줌 등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영농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농촌 고령자들도 비대면 교육을 수강하고 싶어도 디지털 기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 농가에서 컴퓨터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지금 이제 많이 보급돼 있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편 농진청은 SNS 서비스를 활용해 고령농의 비대면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닝 쪽은 저희는 체계적으로 갇혀서 하다 보니까 고령층이 접근하기 좀 힘들고 고령 농업인 한계는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 강의 능가를 올리고 링크를 하게끔 문자로 서비스를 해드려요. 코로나19로 더욱 두드러진 농촌 고령자 소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사육가금류만 약 2,200만 마리에 달하는 실정인데요. 농가들의 한숨이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 살처분 매몰 비용과 농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농촌 지자체 역시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0시 기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살처분된 국내 사육가금류는 모두 2,180만 마리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AI가 발생한 지 2달 만에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AI 발생은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금 농가의 한숨이 끊일 날이 없는 건 물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의 곳간도 부담이 커져만 가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지자체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지만 매몰 등 살처분 비용은 전액 지자체, 즉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농촌 지자체인 충북 음성군에선 지난 12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불과 한 달여 만에 236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번 AI로 음성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현재까지 42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농가 보상금 20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이 군 부담인데다 살처분 비용이 22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살처분이랑 매몰 다 합친 비용이 22억이고요. 보상금은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상태입니다.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코로나도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군 재정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발생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늦겨울과 초봄까지도 AI가 발생하는 과거 양상에 비춰볼 때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현장,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 시군에서는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금의 정부 분담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지방마다는 좀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조금 힘들긴 하죠, 저희도.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농림부에서는 80%만 지원하고 있어서 시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비가 이제 100%로 올라간다면 줄어들 수 있는. 정치권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옵니다. 이모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의학계와 가금업계에서는 발생지 인근 3km라는 획일적인 살처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데다 농촌 지역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의 20% 부담, 매몰 비용 100% 지자체 부담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수의학계,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하여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제적인 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가금 농가의 사육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농촌 지자체의 예산 부담만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외국산 달걀이 4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 식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가 긴급 할당 관세를 적용한 수입 달걀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은 수입 물량이 달걀 가격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가금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정부의 수입 달걀 관세 인하에 대한 가금업계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 할당 관세를 적용해 들여온 미국산 신선란 60톤이 이르면 1월 말 국내 유통 매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미국 신선란 60톤을 전자입찰 시스템 공매 입찰을 거쳐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입찰 대상은 식용란 수입 판매 업체, 제과 제빵업계, 달걀을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 등 실수요 업체이고 입찰 기간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신선란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도입 물량을 유동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는 이해하지만 수입 달걀을 통한 수급 조절은 가금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5일 기준 살처분된 산란개는 1,100만 3천 마리로 최악의 AI로 기록되는 2017년 당시 살처분된 산란개 2,518만 마리를 절반 이하로 밑도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 절차를 서둘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며 수입 물량이 가격 안정을 가져올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AI가 4월 4일 날 끝났어요. 9월까지 한 5, 6개월 동안 더 폭등치세가 갔거든요. 결국은 방역대가 해제돼갖고 우리 농가들이 생산에 가다갖고 정상 물량이 회복됐을 때 또 지금과 같은 일괄적 예방적 살처분이 계속되면 2017년 AI 종식 이후 나타난 달걀값 폭락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그때 3,200만 술 묻었던 게 방역대 해제가 안 되니까 일시에 닭이 다 들어간 거야. 폭락될 수밖에 없죠. 국내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3,200만 수면 약 한 40%가 돼요. 2017년 당시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던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듬해인 2018년 산란계 재입식이 급증하며 달걀값은 폭락했습니다. 결국 대량 생산이 가격 폭락을 가져온 겁니다. 국내 수급 상황이 호전되며 수입 달걀이 폐기 처분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양계협회는 수입을 서두르는 것보다 현행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해 국내 생산 기반을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3년 주기로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정부의 일괄적 예방적 살처분 정책 꽃으로 국내 가금업계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금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소백산 자락에서 수확한 한라봉의 맛은 어떨까요? 한라봉과 레드향 등 만감류의 재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달콤한 만감류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만감류를 육지에서 재배할 경우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고 물류 비용 등 경영비도 절감할 수 있어 농가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최북단 소백산 도솔봉 자락에서 재배된 한라봉입니다. 경북 영주시가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만감류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해 재배한 겁니다. 2,000제곱미터 규모의 하우스에서 거베라 농사를 짓던 이 농가는 3년 전 한라봉과 레드향 묘목을 150주씩 식재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시설하우스와 전기 온풍기를 활용해 큰 품을 들이지 않고도 재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속값 같은 게 많이 폭락했었잖아요. 그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최저를 3도로 맞춰주면 되더라고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다고. 경북 경주시에서는 한라봉을 경주봉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출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농가에서 재배 중인 경주봉은 킬로그램당 8,000원에서 만원에 거래돼 농가 소득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현재 경북도 내 만감류 재배 농가는 99곳, 재배 면적은 총 23.3헥타르에 이릅니다. 저온에 민감한 만감류는 그동안 겨울 추위가 심한 내륙 지역에서는 재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 작목으로 연구한 끝에 재배 기술들이 속속 개발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만감류 재배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도 만감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만감류 재배 면적은 237.4헥타르에 달합니다. 품종별로는 한라봉 재배 면적이 90.4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레드향과 천혜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만감류를 포함한 감귤류 재배 면적도 증가 추세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감귤류 재배 면적이 지난해 257.4헥타르로 집계돼 10년 사이 4.7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지의 만감류 재배 면적은 제주의 면적과 비교하면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올해 단기 임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봄철 유례 없는 냉해부터 역대 최장기간 장마까지 최악의 기상 상황을 겪으면서 40% 가까이 생산량이 감소했는데요. 올해 떫은 감의 경우 생산량이 많게는 1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2021 산림 임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떫은 감, 밤 등 단기 임산물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이은 태풍과 냉해 등으로 인해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감소한 18만 891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기상 상황이 예년과 비슷할 경우 단기 임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72% 증가해 31만 2,369톤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수실류의 생산량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떫은 감은 지난해 봄철 저온 피해와 돌풍으로 착과가 부진한 상태에서 역대 최장기간 장마, 병해충 등이 겹쳐 생산량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20년산 떫은 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7만 7,809톤으로 추정됩니다. 산림과학원은 올해 평년 수준의 날씨가 계속된다면 떫은 감 생산량이 무려 153.7% 증가해 19만 7천 톤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떫은 감은 재배 면적의 증가와 전정 등 기술의 발달로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생산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밤과 대추 생산량도 각각 4만 5천 톤, 9,900톤으로 예상되면서 평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밤과 대추의 중장기적 생산 전망은 어둡다는 게 산림과학원의 분석입니다. 밤의 경우 밤나무의 수령 노령화, 가정 내 수요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생산량 하락세가 예측됩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인당 밤 소비량은 2006년 1.6kg에서 지난해 0.9kg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추 생산량도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들이 수익성 높은 포도나 복숭아 등으로 작물을 전환하거나 인력 부족으로 재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수용이라든지 음식점 등에서 소비되는 게 감소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고령화를 위한 재배 포기 등으로 해서 생산량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톱밥 배지 재배 방식의 증가로 표고버섯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9,128톤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식품 수요 증가로 소비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산림과학원은 건표고버섯 생산량의 경우 선물용 소비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기획보도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시간입니다. 앞서 한라봉 같은 아열대 과일 재배 지역이 북쪽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신소득 작물 재배에 스마트팜을 접목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샛노란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곳이 제주도인가 싶지만 경북 포항시에 있는 1000제곱미터 규모 농장입니다. 2017년부터 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치용 씨는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 등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망감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최근 한라봉 3.5톤을 수확해 약 10일 만에 완판했습니다. 가격은 1kg당 10,000원 수준으로 제주산보다 50에서 60% 비싸지만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단기간에 모두 판매한 겁니다. 한 씨가 수확한 한라봉은 평균 중량 330g, 당도 14.5브릭스, 산함량 0.78%로 상품 기준인 중량 200g과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처럼 고품질 과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건 비교적 온난한 기후 영향도 있지만 첨단 설비를 이용한 농장 운영으로 최적의 재배 환경을 갖춘 덕분입니다. 농장에 설치된 센서는 내부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전송해주고 이 데이터에 맞춰 천창 개폐와 관수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한 씨는 경험이나 감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아열대 작물에 적합한 재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시설은 한라봉 재배에 특화되어 있어서 생육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온습도도 자동으로 조절되고 병해충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망감류 재배에 아직 스마트팜 활용도가 낮은 건 아쉽다는 설명입니다. 한 씨는 재배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팜 설립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장에 있는 나무들은 앞으로 생산성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7년생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많은 총 7톤의 한라봉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씨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 체험농장 운영에 따른 부가 수익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라봉 체험은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는데 원래 코로나가 사라지면 2022년 1월부터는 한라봉 체험을 재개할 생각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한 씨처럼 한라봉을 재배하는 농가는 총 50여 곳. 포항시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신소득 작목 발굴과 육성 등 지역 농가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해 생산 물량치고는 아주 고품질의 한라봉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아열대 작물에 대한 그런 여러 수요나 그리고 접근성을 더 원활하게 해서 향후에 10헥타, 100헥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재배 환경 관리에 도움을 주는 첨단 기술이 신소득 작물 규모화와 고소득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 화훼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꽃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생활 속의 꽃 더하기 대책으로 일상에서 꽃이 생활화될 수 있게 하고 기념일의 꽃 나누기 대책으로 꽃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는 5,800만 원을 들여 연간 2,730개의 꽃바구니와 꽃 화분을 구입해
도청과 도의회 사무실 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과일, 채소류, 학교 급식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500억 원 지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친환경 과일, 채소류의 소비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는 3년 전부터 자체 사업으로 과수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해왔습니다. 이번 국비가 반영되면 도는 5년간 해마다 20개의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하는데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2021년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 6억 9천만 원이 증액돼 27개 사업에 12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 특성화 사업 등 13개 사업이며 전북도 자체 사업은 글로벌 마을 학당 운영,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등 14개 사업입니다. 특히 도는 사례관리사와 통번역사 6명을 충원해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북 충주시가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택배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른 결정입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농민에게만 혜택이 제공됐지만 올해는 전화 주문을 받아 농특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모든 농민에게 건당 1,000원씩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택배비가 지원됩니다. 택배비 지원금은 오는 6월 또는 11월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